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외교안보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진입니다. 어제는 정부가 공동으로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국민의 정보 보호 생활화를 위해서 만든 정보 보호의 날이었습니다. 저와 국민의힘의 조태영 의원, 신원식 의원, 태영호 의원, 지성호 의원 등 외교안보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국회 정보위원회 하태경 의원, 당내 과학기술과 사이버 안보 분야의 김영식 의원, 조명희 의원, 이영 의원 등 9명이 어제 오전에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피해가 발생한 대전의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방문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자로 연구시설, 핵연료시설, 방사선 연구시설 등을 보유한 국가 첨단 연구단지로서 가급 국가보안시설입니다. 저희 방문단은 박원석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으로부터 사이버 해킹 상황을 보고받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질의응답을 실시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이번 해킹과 관련해서 현재 연구원의 역량으로는 어느 곳에 얼마나 접속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고 국정원이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고 아직까지 최종 조사 결과는 공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희 방문단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1차적인 해킹의 원인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사이버 보안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영 의원께서 이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일단 발생한 해킹이 주요 기술 내용이 포함된 시스템이 아니라 행정 업무와 관련된 시스템에 접근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해커들이 해킹 후에 행위 기록을 지운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파악된 것 이상으로 정보가 누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이번 해킹 이전에 사용하고 있는 VPN이라는 장비의 취약점에 관해서 보안 조치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암호 변경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던 것이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사이버안전센터에서 악성 의심이 되는 IP 1개가 연구원 VPN 시스템에 접속한 것을 5월 29일 토요일에 탐지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에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이 지난 5월 31일 월요일에서야 악성 코드로 의심되는 IP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 VPN 시스템에 로그인한 것을 확인하였고 그제서야 연구원 VPN 시스템에 접속한 외부 IP 13건을 차단하고 VPN 시스템 보안 패치 및 접근 차단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방문단은 사이버 침해를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대응 조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상시 대응 체제를 갖추지 못한 근무 형태와 관련성은 없지만 점검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답변에 따르면 해킹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원들은 아직도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고 외부에서 인증을 거치면 내부망으로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국책연구원이라는 기관 특성상 창의적인 발상과 연구활동을 위한 근무 시간의 자유, 출퇴근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과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번처럼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무 형태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제2, 제3의 해킹을 속수무책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건 발생 한 달 반이 넘는 동안 아직도 누가 언제 어떻게 어떤 비밀 자료를 빼갔는지 명확히 규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국원자력연구원만의 책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국가적 차원의 해킹에 대해서는 국가사이버안보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국가정보원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소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미 언론에 알려진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이 8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해킹에 12일간 노출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해킹은 제3국 연계 조직으로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2년 북한 정찰 전국 산하에 전략 사이버 사령부가 창설된 이후 현재 활동 중인 북한 해커가 6,800명 규모로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안 등급이 높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해킹 공격은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은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우리의 국가 원자력 기술 연구 개발의 핵심 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해군의 3,000톤급 신형 잠수함 등 각종 함정을 건조하는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국산 전투기 KF-21을 생산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을 해킹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국가급 사이버 테러입니다. 최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기술과 정보에 대한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와 기업의 핵심 정보는 물론 전문 기술인들의 개인정보까지 국가적 정보 보안의 총책임은 정부가 져야 하며 이를 위한 척을통 같은 사이버 방어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북한은 인터넷이 없어 외부 세계에서 중요 기관들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내부망과 외부망을 철저히 연결시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핵, 미사일 등과 같은 최고의 기밀을 다루는 기관들은 물론 외무성에서도 직원들이 개인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가지고 기관으로 출입할 수 없습니다. 핸드폰의 경우 출근하여 국 단위로 핸드폰 보관함에 보관하게 합니다. 업무를 보는 사무실에서 개인 노트북이나 태블릿은 물론 핸드폰은 철저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중요 기관들에서조차 직원들이 개인 노트북, 태블릿, USB를 휴대하고 출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될수록 재택근무와 재량 근무는 늘어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중요한 기밀을 다루는 부서들에서 지금처럼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허용할지 여부는 정부가 심각히 검토해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 원격근무가 앞으로 늘어나는 것이 북한에게는 우리 중요한 기밀을 빼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국민의힘 외교안보특위와 과학기술 사이버 분야의 의원들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비롯한 국가 핵심 연구시설에 대한 북한의 해킹 실태 파악 및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청문회를 여야 합의로 비공개로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국가정보보안 인력 양성과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특별 예산을 확보하여 일선 정보보안 실무자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최상의 정보보안과 해킹 방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저희 국민의힘 조태영 의원이 지난해 6월 30일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사이버 안보 기본 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국가과학기술의 총직결체인 원자력 기술을 포기하고 태양광과 풍력 등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의 무모한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인해 원자력 분야 전문 인력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이것이 보안의식 약화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어제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원자력계의 한 원로는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인 원전 기술을 사장시키는 현실이 안타깝다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에서는 원자력 과학자들의 최고 대우를 받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원자력 과학기술자들은 홀대를 받고 있다라고 탄식을 하셨습니다. 탄소 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고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원자력 발전과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초당적인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고 질문이 있으시면 100%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